이하경의 월가요제 시간입니다. 가장 미증시에 대해서 정통 있고 깊이 있는 분석 들어가 볼까요? 이하경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 인사이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증시 상반기 총정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7월이 시작됩니다. 기록적인 강세를 보인 미증시의 상반기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내 증시보다 일단 아웃퍼폼 뚜렷했고요.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상반기에 있었던 일만 좀 훑어보는 시간 한번 오늘 월요일 아침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상반기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14% 그리고 18% 넘게 상승하면서 엄청난 힘을 보여준 것이 올해 상반기의 힘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상반기 시장의 특징을 한 그림 한 7, 8장으로 같이 좀 보면서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1990년 이후에 상반기 상승률을 보면 7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이제 주목하실 만한 것은 변동성 지표가 아주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동성 지표하면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워낙 공식적인 것은 변동성 지수인데 이 변동성 지수가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이거는 이제 완전 추이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연간 어떤 평균치를 보면 그다음 그림 보시면 더 극명하게 잘 구분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1년 동안의 평균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상반기니까 상반기의 평균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보면 2017년 이후 최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2017년 이후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크다 얘기하고 있지만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주관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뭐 변동성이 크다, 작다 하는데 물론 주식이라는 것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지만 전체 그동안의 흐름, 해외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특히 미국 시장 그렇게 워낙 안정되는데 7년 만에 최고로 안정됐다라는 것이 흐름을 보시면 되겠고요. 네. 금년 최대의 하락폭 이게 더 중요한데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갖고 있으면 최고치 대비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참고적으로 한 10.4% 정도가 고점 대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최고점에 샀더라도 작년에 10% 조금 넘게 하락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요. 최고점 대비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5.5% 떨어졌습니다. 그게 기억하는 것이 금년 5월 초 중반이었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 미국 시장도 큰일 났다. 뭐 더 팔아야 된다. 뭐 손절매하고 리스크할리 뭐 숱하게 들으셨을 때마다 저희는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건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은 5% 정도 조정을 보였고 쭉 올라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5% 이상 하락하는 것은요. 1년에 서너 차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봅니다. 그럼 올해 가장 강했던 종목, 그리고 강했던 흐름은 역시 누가 뭐라 그래도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끌고 가면서 반도체를 끌고 갔고요. 반도체가 끌고 가니까 기술주를 끌고 갔습니다. 저 위에 순서대로입니다. 제일 위에가 엔비디아 흐름이 올해 들어서 흐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반도체, 그리고 엔비디아 반도체가 속해 있는 기술주, 그다음에 S&P 500 다우지수인데요. 다우지수 한 4% 올랐으니 이것도 훌륭한 건데 여튼 저렇게 특정 섹터, 특정 주식, 특정 어떤 흐름이 주시장을 끌고 간 것이 상반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시장이 다 좋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대형주, 늘 말씀드리지만 소수의 대형주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반대편에 있는 것이 중소형주잖아요. 중소형주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것이 중소형주의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고요. 특히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은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더 적은 숫자, 그렇지만 더 적은 숫자에 큰 기업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탑5입니다. 탑5 여러분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순서는 헷갈리시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런 것이 1, 2, 3, 뭐 2, 3일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거 있겠고요. 그다음은 이제 약간 차이가 나지만 그것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인데요. 탑5가요. S&P 500, 그렇지 않아도 큰 S&P 500 시장에서 무려 28%, 5개가 28%니까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지금 3, 4월에 고점에서 약간은 숨고르기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또 주위에서 금이 필요하신 분 계실 텐데요. 금값이 천정부지로 계속 사상 최고 기록한 거 아닙니까? 금 3, 4월 달 달러 기준으로 보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또 달러 원화 이런 것이 올라가면서 하나 기준으로 보면 거의 사상 최고가 육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특이한 것은 금과 유틸리티, 주식으로 보면 유틸리티 그렇게 재미없는데 앞선 코너에서도 상위의 탑
건의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 한 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 11개 섹터가 있는 거 다들 아실 텐데 그중에서 유독 S&P 500 대비 더 선방한 거, 더 많이 이긴 것은 달랑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개 섹터, IT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S&P 500 지수보다도 적고 특히 리츠는 금리가 올해도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리츠는 좀 마이너스로 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술주와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주가가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느냐? 많은 분들은 그냥 다분히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뭐 그렇게 맞을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두 가지 섹터가 그림에서 제가 초록색으로 박스를 올려놨는데요. 이익 증가율이 워낙 탁월합니다. 이익도 크게 늘어났고 이들이요. 매출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바로 이익과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섹터가 강했고요. 세 번째 섹터는 헬스케어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런 수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리입니다. 금리는 많은 분들이 작년 말 연초만 하더라도 금리가 뚝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6번, 7번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아직 한 번도 기준금리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리는 더 올라가기도 했었고 좀 내려가다가 또 최근 들어서 지난 주말에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승률 상에서는 앞서 설명 들으셨다시피 슈마컴이라는 주식이 1등이었는데 슈마컴은 사실 올해 들어갔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보면 약간 애매합니다. 여하튼 기준을 보면 지금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슈마컴이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떨어진 주식들을 보면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요. 월그린스 부천 얼라이언스 그리고 룰루레몬이 그리고 인텔 그리고 나이키 이런 등등이 하락 순위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S&P와 나스닥 수십 번의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변동성 지표를 보니까 2017년 이후 최저 수준 굉장히 안정적이었네요. 국내 투자자들이 미주식 투자를 늘리며 보유 금액이 120조 돌파를 눈앞에 두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미증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는 과연 어떻게 갈까요?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살펴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수십 개의 기록을 경신한 뉴욕 증시, 과연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 자, 특히 2024년에 새로운 정점을 도달한 AI 기술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선두를 달릴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선 잠깐 얘기하셨지만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에서 미국 증시로 비중을 늘린 분이 꽤 많다고 네. 아마 얘기하셨고 아마 주위에서 많이 보셨고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분이 조금이라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미국이 더 좋다, 한국이 더 좋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버는데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국경이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외국 주식 사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핵심은 뭐냐면 한국이건 미국이건 뭐 유럽이건 일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익이 더 늘어나는 쪽, 매출이 더 늘어가는 쪽이 어느 나라건 간에 그쪽 비중, 어떤 종목인 간에 그쪽을 좀 사시면 되겠는데 다만 미국이 현재는 GDP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고 많은 분 아실 것 같습니다. 이익 증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도 그중에서 좋은 주식들이 있으면 그것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증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경험치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50년 이후에 상반기에 지금 S&P 500 기준으로 15%가 올라갔다 말씀드렸는데요. 10% 이상 올라간 것이 총 24번이 있는데요. 이렇게 10% 이상 올라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반기에도 7.7%가 더 올라간 것이 평균치가 되겠고요. 상승 확률은 82%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떨어진 것도 있지만 5번 중에 4번 이상은 계속 올랐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전체 평균은 어떠냐? 전체 평균은 4.98% 올라가고 상승 확률은 71%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반기에 더 강했을 때는 그 힘이 더 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치를 아실 수 있고요. 잠시 전에 상반기에 수차례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보면 31번이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52주 아닙니까? 1년은요. 52주 중에 절반, 26주가 되겠는데요. 26주에 31번이면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한 주에 한 번 이상이 사상체 효과를 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20번 이상까지 이렇게 강할 정도로 사상체 효과를 간 적이 몇 번이 있었냐? 15번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요. 주식은
하반기에도 5.7%가 더 올라갔고 상승 확률은 역시 5번 중에 4번입니다. 80%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약간 좁혀서 7월 달을 보겠습니다. 7월 달에요. 최근 20년 동안에 보면은요. 평균 상승률이 2.3%입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가장 강했던 것이 바로 7월과 11월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과 11월은 상당히 강했고 제가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은 그래서 뭐 여름에 뭐 크리스마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왕왕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월 1일은 항상 또 좋았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 뭐 약간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통계니까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특히 1950년 이후에 7월도 상순과 하순이 있지 않습니까? 반반이 있죠. 1월부터 15일까지 그 뒤가 있는데요. 1년 24번이 있습니까? 12달에 상순, 하순 24번이 있는데요. 1950년 이후에요. 이것도 통계니까 그냥 보여드렸는데요. 7월 상순이 가장 좋았던 것이 바로 7월 상순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썸머 랠리 그리고 무슨 썸머에 여름에 크리스마스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돈 버는데 국경이 없다가 인상 더 인상적이네요. 이영영 위원님의 경험 기억해 주시죠. 자, 그럼 바로 다음 헤드라인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큰 하락.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이키가 최악의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실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의 지금 쇼핑했던 트렌드, 여러분들 주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에서 걸어다 보고 운동하는 젊은 친구들 보면요. 예전에는 다 나이키 신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다른 신발을 신고 있는 친구들을 꽤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이 방송에서 호카란 브랜드를 그렇게 강조드렸는데요. 딱 그런 흐름이 지금 광범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젊은 친구 보면 뉴밸런스 이런 것도 많이 신고 예전 때 뭐 잠깐 한때 인기 있던 아디다스가 있었다 다시 부밍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게 전체적인 나이키의 오늘 흐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주말에 금요일날 속보로만 전해드렸었는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 일단 줄어들었습니다. 아쉽게도요. 그리고 눈높이도 못 맞췄습니다. 주당이 약간 높아졌지만 결국은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좀 잃고 있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하반기 그리고 내년 올 회계연도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회계연도에서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10% 이상 또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 주식시장은 안타깝지만 물론 회복일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의견이 다 무색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은 소비 둔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소비 둔화가 아니라 경쟁 브랜드의 점유율 상승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뉴밸런스, 호카, 온, 아식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핫한 브랜드가 됐고요.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요.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팬데믹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키를 갖고 리셀하면서 새로운 브랜드 엄청나게 많이 샀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얘기 없고 요즘 또 일부 뭐 아식스나 그런 브랜드가 지금 특정 모델이 지금 바로 리셀 밸류가 폭등하고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아마 커뮤니티에서 얘기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결론 보면 앞서 잠시 표가 나왔었는데요. 월가의 투자 의견은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요. 저는 이런 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한 수년 동안에요. 하루에요. 최소한 목표 주가가 한 거의 15군데가 내려갔고요. 지금 보시면 투자 의견, 중간에 투자 의견인데요. 투자 의견이 최소한 5군데가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나이키에 대한 험난한 미래를 좀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마지막 부진한 성적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좀 생각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네요. 자, 나이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감사합니다.